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파트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타임라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키를 하나 잡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150프레임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 같은 경우는 제가 포지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오토 키를 줬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 아이고 쏘리. 갔다가 짧게 다시 왔다. 이렇게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얘는 로테이션 한번 시켜볼까요? 키 주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고 얘는 또 반대로 로테이션이 되다가 또 이렇게 돌았다가 전체 키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돌리고 키를 주고 여기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따라따라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 가지고 한번 장난을 좀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걸로. 그럼 좀 키가 들어가면서 타임라인 쪽에 이렇게 키가 보이죠. 자, Alt 키나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키프레임 이렇게 그 간격을 레인지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휠 마우스, 그러니까 옵션이나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휠 마우스 버튼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키프레임에 관련돼 있는 스피드 그래프나 아니면은 키프레임에 관련돼 있는 어떤 옵션들을 지정해 주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덥시트, 이게 덥시트거든요. 그러니까 시트에다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똑똑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덥시트고요. 각각의 이런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마우스 이렇게 오버 해 보시면요. 그다음 여기는 F커브 모드예요. F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스피드 그래프 같은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그래프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다음 이거는 모션 클립인데 모션 클립은 이제 애니메이션 파트 쪽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애니메이션 파트가 할 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기가 이제 레이어 쪽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늘려서 볼게요. 그래서 각각 지금 키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다 잡혀 있죠. 근데 자 볼게요 한번.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포지션만 키를 준다 그랬죠. 그럼 나중에 스케일하고 로테이션 필요가 없어요. 선택해서 델리트 트랙 해볼게요. 없어지죠 자동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로테이션만 들어가 있어요. 포지션 필요 없죠. 스케일 필요 없죠. 합쳐서 델리트 트랙 없어지죠. 큐브 스케일만 들어가 있죠. 그죠? 얘는 필요 없죠. 델리트 트랙. 자 여기서 지우셔도 되고요. 로테이션에서 그냥 델리트 해버리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지워지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뭐 갔다가 선택했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했다가 하는 것보단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레이어 부분인데요. 레이어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면서 계속 해볼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큐브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큐브에 달려있는 뭐 여러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애들을 다 내가 뭐 그냥 해볼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는 꼭 해보는 게 제일 좋죠. 큐브 하나 만들었어요. 줄일게요. 이렇게
됐죠? 하나 줄여 했어요. 그 다음에 플래토닉 하나 만들게요. 플래토닉에다가는 제가 스피어를 하나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스피어 하나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오토 키프레임 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뭐 움직이면 키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죠? 그죠? 지금 저도 잘못했죠 여기서. 오토 키를 꺼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렌더 퍼펙트 끄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큐브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큐브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아까 여기 키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키가 들어갔죠. 키 다 치울게요. 이거 여기서 채우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자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얘가 키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 부분에 키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여기서 델리트 트랙 안 하고 그냥 두 개를 한꺼번에 지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큐브 자체가 사라져 버리죠. 여기서. 여긴 남아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비유해보시면 오토매틱 모드라는 게 켜져 있어요. Alt A라고 돼 있죠. 이게 꺼져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오토매틱이 꺼져 있으면은 내가 얘 키프레임 여기서 봐야지 이렇게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걸 그냥 오토매틱으로 켜놓으면은 오토매틱 모드로 바꿔 놓으시면 이렇게 키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보인다는 거죠.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쌍을 각각 레이어 모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 여기서 해주는 건 아시죠? Add to Layer, 하이드 메뉴는 딴 거고요. Add to New Layer 발음이 자꾸 세죠. Edit 예. 자 이렇게 내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레이어 매니저로 가시면은 레이어 매니저가 나오죠. 이거 이쪽으로 돌릴게요. 이거를 F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큐브 뭐 그룹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내가 레이어를 이렇게 큐브 레이어 그룹으로 바꿔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Add to New Layer 해가지고 뭐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플래토닉 레이어 그룹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레이어를 묶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이드 시킬 수 있고 뭐 이게 타임라인에서 없앨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아예 완전히 하이드 시키는 거고 이거는 뷰포트에서 하이드 이건 타임라인에서 아예 하이드 타임라인 뿐만 아니라 이 오브젝트 레이어 계층 구조에서도 락을 시킬 수도 있고요. 못 건드리게 키 아무것도 안 돼 얘는 락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딧 하이드만 시킬 수도 있고요. 뭐 디포머라든지 이런 것도 줄 수도 있고 뭐 커피라고 이제 우리 흔히 들어가는 저 스크립트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이드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측 구조를 하이드 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름 미리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쭉 당긴 다음에 여기 있는 레이어만 나는 안 보이게 할래? 애니메이션 안 걸래?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걸 누르는 순간에 있는 그 위치에서 애니메이션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홀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홀드를 시켜버려요. 어떤 키를 줘서 홀드가 아니라 전체를 그냥 홀드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게 될까요? 라고 이제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런 작업들 할 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내가 작업하다가 이 신 자체를 그냥 홀드 시켜버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것만 눌러줘도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버튼 옆에 있는 걸 보면요.
애니메이션 솔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내가 영상을 만들 때 타임라인 상에서 뭔가를 홀드를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와 반대로 얘는 뭐예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홀드해야 되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을 경우 있죠. 많을 경우에는 홀드를 해야 되는 거. 그게 많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게 많이 쓰이겠죠. 그죠? 얘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거니까는 얘 외에는 다 홀드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 그래서 이 키프레임 자체에 보면은 되게 유용한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하시면은 타임라인이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에펙보다도 훨씬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스케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스케일이 있죠. 지금 Z축, 그죠? 뭐 Y축, X축 이런 식으로 내가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이 룰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약간 시간차를 두게끔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페런트 키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움직이면은 통째로 움직여요. 얘만 움직이면 이렇게 그죠? 통째로 움직이죠. 아래쪽 XYZ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X축, Y축, Z축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위에 이렇게 룰러에 뭔가가 생깁니다. 전체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이 부분을 잡으면 이렇게 전체를 스트레치를 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트레치를 칠 수도 있고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펙처럼 이렇게 트랙의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에디트에서 타임라인 레퍼런스 프리퍼런스 레퍼런스가 아니라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제너럴에 보시면 트랙 컬러라고 있죠. 노 트랙 컬러, 그러니까 트랙 컬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렇게 바꾸시면은 포지션과 스케일, 그러니까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의 컬러를 각각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르죠, 그죠? 여기는 포지션, 여기 로테이션, 여기는 스케일이죠. 아니면은 여기서 트랙 컬러라고 바꾸시면요, 트랙별로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가 들어가 있는 트랙별로 그 컬러를 따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나 포지션이나 다 똑같은데 이 로테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트랙들이 있죠. 이거 우리가 트랙이라 그러잖아요. PHB, XYZ 이런 걸 트랙이라 그러는데 이 트랙 컬러만 따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놓고 쓰거든요. XYZ로 놓고 씁니다. 그래서 트랙 컬러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으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쓰기도 해요. 그리고 키프레임 쪽 위쪽 보시면 마커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프레임 마커라고 있죠. Go to previous marker, go to next marker, go to first marker, command shift. 그러니까 go to first marker, go to previous marker, go to next marker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커를 찍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찍는 게 아니라 여기는 룰러 쪽이죠. 룰러 아래쪽 있죠. 이런 데 말고 여기 바로 아래쪽 여기다 찍으시면 이렇게 룰러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룰러 같은 경우는 찍으면 지금 찍는 대로 내가 컨트롤 Z 했는데도 찍으면 찍는 대로 숫자가 올라가죠. 이런 거는 여기서 숫자를 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타임라인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 랭스를 주면은 요만큼 프레임을 또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또 하나 찍었어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눌렀어요.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1로 바꿨어요. 바뀌었죠. 그럼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네, 컬러는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컬러는 여기에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Shift N을 눌러볼게요. 어떻게 돼요? Shift N 누르면 이렇게 Next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요 전체가
하나의 next 마커라는 거예요. 그 다음 shift P, shift N, P, N, P 이런 식으로 previous, next, previous, next. 그래서 P, N이에요. 마커는 이 정도가 어떤 포인트의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만 수정을 하기 위해서 영역을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커는 쓰일 때가 좀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키프레임을 특히나 복잡하게 작업을 할 때는요, 마커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마커는 이 위쪽에 여기 있어요. 플러스 해서 추가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지금 몇 시간 만에 다시 녹화를 재개를 하는 건데요. 중간에 막 다리가 짚고 이래가지고 한번 잠깐 녹화를 중지했었고요. 아까 뭐 주문한 게 와가지고 다리가 엄청 찢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간에 또 애기가 깨가지고 녹화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또 작업을 또 할 게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새벽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약간 오디오 때문에 텀이 있어서 녹화를 얼른 끝내려고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새벽 4시입니다. 4시. 네. 자, 아까 이 마커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Create Markers and View Boundary라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뷰 스포트 상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끝 부분과 시작점과 끝 부분에다가 마커를 찍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엉뚱한데 좀 마커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조절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뷰에서 보이는 부분까지 다 지금 하는 거라서 마커를 이렇게 당겨와도 됩니다. 큰 의미는 없는 장치고요. 이거는 날리는 거예요. 그냥 보시다시피 날려서 쓰는 거고, 다시 지금 이 뷰에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뷰상에서 보이는 거, 그거를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보이는 거죠.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날리고. 마커 같은 경우는 여기 노트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뭐 현재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태스크를 걸어 놓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 했다 안 했다 뭐 done 이런 식으로 지금 누군가가 작업을 나 위에 하는 사람이 보고, 아,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이구나,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노트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frame all 전체 레인지를 딱 맞춰서 보여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frame select 돼 있죠. select 된 게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 거예요. 센터로 위치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만약 커서를 여기다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커서가 있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내가 요걸 한 다음에 이렇게 했다 보니까 요 커서 중앙으로 오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레인지가 커진 거죠. 근데 풀 레인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센터로 보고, 또 뭐 여기가 센터다 그러면 여기가 센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룰러가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센터를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항목은 이제 이게 키를 활성화했을 때 나오는 요 옵션들인데요. 키 인터폴레이션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easy, 뭐 오토 탄젠트, 클래식, 뭐 픽스드 슬로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옵션들을 뭐 다 쓰지는 않습니다. 다 쓰지는 않고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를 카브 모드로, 이렇게 그래프 모드로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가 나오죠. F 카브라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에펙의 스피드 그래프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카브 모드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이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키를 선택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키 어트리뷰트 매니저가 나오고요. 현재가 인터폴레이션이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오토 탄젠트라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 때마다 탄젠트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left time, left value, right time, right value 같은 이런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수동으로 내가 입력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꺼버리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택을 했어요. 이 키를. 그래서 자, 어떻게 됐어요? left time 하고 right time을 00으로 잡으니까는 이렇게 리니어가 돼 버렸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잡고 이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잡고 뭐 마이너스 20 이게 같이 잡히죠. 지금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좀 더 그래프들이 벨로시티 값이 조절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30에 뭐 10 sorry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레프트 밸류 값을 이렇게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키 값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같은 다른 씬에서 한번 볼게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이거를 F카본 모드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죠? 키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X축만 보겠습니다. 포지션 X축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필요 없는 것들이라서 지워버릴게요. X축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는 거고 요것만 키가 들어갔으면 되죠. 지금 현재는 지금 얘가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컨트롤 A 눌러서 여기 리니어로 바꾼다 라고 하면 이제 리니어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플레이가 된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계단 형식으로 간다. 이렇게 꺾이겠죠. 이런 거는 이제 키를 중간에 하나 주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키를 하나 누르면 되죠. 이렇게 키 클릭해가지고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준다. 이렇게 가다가 홀드가 되는 거죠. 계단 형식으로 가는 거니까. 뭐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플라인을 내가 따로 줄 수가 있겠죠. 스플라인 모드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스플라인 모드로 바꿔서 내가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 이렇게. 그래서 더블로 선택하면 멀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다음에 10 정도 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마이너스 뭐 80이에요. 하면 좀 더 꺾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베스트 밸류 값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키 탄젠트 값을 그러니까 즉 벨로시티 값을 내가 입력을 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토 탄젠트로 놓으면 이렇게 다시 오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제 조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풀리죠. 그 점을 알고 계시면 이제 좀 작업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에펙의 벨로시티나 이런 것들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에펙의 스피드 그래프랑은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작업을 좀 해보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easy 그죠? easy in 이거는 뭐 easy out. easy in, easy out에 대해서는 여기 상단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에펙의 easy in, easy out에서 관련돼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키를 좀 분해해서 볼게요.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탄젠트라는 게 있잖아요. 탄젠트 가지고 조절을 보통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키를 중간에 하나 제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키 혹은 커맨드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키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이제 스플라인 모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지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지로 바꾸게 되면은 그냥 스플라인 모드는 기본적으로 그냥 키만 준 거기 때문에 요 중간에다 키를 또 이지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키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홀드 타임을 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내가 탄젠트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easy in으로 바꿀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 경사가 완급 조절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탄젠트라 그래 가지고 탄젠트가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바뀝니다. 애니메이션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easy
easy도 마찬가지겠죠. easy out도 마찬가지겠죠. easy out도 똑같은 형식인데 easy out은 또 나가는 쪽 부분이 이렇게 키 밸류가 바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탄젠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끊어주시면 이제 한꺼번에 내가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부드럽게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hif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탄젠트를 개별적으로 또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탄젠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다시 끌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짝 머물렀다가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별다른 키 값을 안 주더라도 이렇게 제가 키 이 부분을 좀 낮추면 이렇게 되겠죠. 또 이런 식으로 또 완급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에펙 같은 경우는 조금 오토매틱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말하는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피드 그래프 자체에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유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프레임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도 우리가 이게 현재 지금 어떤 식으로 모션이 잡혀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더 매뉴얼틱하죠. 좀 더 수동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에펙의 스피드 그래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약간 좀 서로 차이점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아요. 락 탄젠트 앵글 이렇게 하시면은 탄젠트 앵글 같은 경우는 락을 걸어버리는 거죠. 이게 안 되게끔 요것만 되게끔 거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좀 어떤 부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랭스 부분을 조절 안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랭스 조절이 안 되죠 지금. 그다음에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락 타임 이래서 타임 조절이 안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요. 조절이 안 돼요. 타임 자체가 이렇게 안 가요 지금. 얘는 당연히 이렇게 잡으면은 위로 안 올라가겠죠. 뭐 이런 거고.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다운 컬러라고 해가지고 컬러를 이렇게 준다고 보시면 돼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쓰지도 않고요 사실 잘. 나머지 것들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내가 많이 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펙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구분을 지어가면서 작업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키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그래프 완급 조절들을 해 나가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 부분들에서는 이제 이런 완급 조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요. 스피드 그래프 형식으로 만지면서 계속해서 보여질 부분들이라서 옵션에 대한 설명들만 좀 제가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메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메뉴들 중에서 이 펑션들 중에서 좀 쓰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제가 좀 또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